반갑습니다. 강튜브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변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확률로 정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FC 도쿄 대 제프 유나이티드. FC 도쿄는 이번 시즌 안정적 밸런스 기반의 점유 중심 시스템과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활용한 지배 구조를 팀의 핵심 정체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 컨퍼런스 2위에 위치한 이들의 전술적 강점은 특히 안방에서 가동되는 무실점 지향 방어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드러난 리그 최상위권의 경기당 평균 실점과 홈 경기에서의 높은 패스 정확도는 이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높은 완결성을 갖추었는지 증명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안방의 지지력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되 상대의 직선적인 역습에 대비한 후방 방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여 승점 3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임할 것입니다. 제프 유나이티드는 현재 조직적 협력 수비 기반의 인내 중심 시스템과 측면의 속도를 활용한 수직적 타격 구조를 팀의 핵심 정체성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시스템 가부화로 인해 동부 10위에 처져 있으나 이들의 강점은 상대의 공세를 박스 근처에서 물리적으로 지연시키는 로우 블록 방어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상 나타난 중원에서의 가로채기 횟수는 이들의 시스템이 역습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얼마나 날카로워질 수 있는지를 시사합니다. 이번 원정은 FC 도쿄의 세밀한 빌드업 그리드를 강력한 협력 수비로 견뎌내고 상대의 높은 라인 배후 공간을 공략하는 역습 가속 시스템을 통해 이변을 노리는 전략을 가지고 나설 것입니다. 이번 15라운드 매치는 FC 도쿄의 기술적 질서 시스템과 제프 유나이티드의 물리적 저항 시스템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결국 FC 도쿄가 제프 유나이티드의 밀집 수비 네트워크를 얼마나 조기에 기술적으로 해체하느냐가 관건이나 시스템의 안정성과 최근 공수 밸런스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FC 도쿄의 완승이 무게가 믿게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FC 도쿄 승 오버. 두 번째 경기,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비셀 고베.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이번 시즌 전방 압박 기반의 고강도 전환 시스템과 300 구조를 활용한 측면 과부하 전략을 팀의 핵심 정체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파지아노 오카야마에게 패하며 주춤하고 있으나 이들의 전술적 강점은 특히 새로운 홈 구장에서 가동되는 하이프레싱 복원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드러난 리그 최상위권의 경기당 평균 인터셉트와 박스 안진입 허용 최소 지표는 이들의 시스템이 상대를 중원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억제하는지를 증명입니다. 이번 경기는 안방의 이점을 살려 전방부터 강한 압박 수치를 유지하되 상대의 빠른 역습을 차단하기 위한 수비 간격 최적화 시스템의 가동 유무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반면 비셀 고베는 현재 압도적 피지컬 기반의 직선적 타격 시스템과 측면 크로스 및 세컨볼 탈취를 통한 재공격 구조를 팀의 핵심 정체성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라운드 간바 오사카의 0대5 대패를 당하며 시스템적 균열이 발생했으나 여전히 리그 1위를 유지 중인 이들의 강점은 빠른 공수 전환을 가능케 하는 트랜지션 가속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데이터상 나타난 박스 내 득점 전환율 리그 1위와 원정 경기 득점력 지표는 이들의 공격 시스템이 한 번의 기회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파괴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번 원정은 지난 대패에 충격을 싣기 위해 수비 응집력을 재정비하고 히로시마의 높은 압박 라인을 롱패스로 우회하여 타격하는 공간 침투 시스템으로 선두 자리를 굳히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나설 것입니다. 이번 15라운드 매치는 히로시마의 조직적 압박 시스템과 고베의 직선적 타격 시스템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결국 히로시마가 고베의 낮은 수비 블록을 얼마나 조기에 기술적으로 해체하느냐가 관건이나 지난 3월 맞대결에서 보여준 상성과 선두팀으로서의 저력을 고려할 때 위기 상황에서 집중력이 앞선 비셀 고베의 신승이 무게가 믿게 점쳐집니다. 추천 배팅 홈팀패 오버. 세 번째 경기, 가시마 엔틀러스 대 미토 홀리호크. 가시마 엔틀러스는 이번 시즌 안정적 밸런스 기반의 지배 중심 시스템과 중원에서의 높은 수치적 우위를 활용한 지공 구조를 팀의 핵심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현재 동부 컨퍼런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들의 전술적 강점은 특히 안방에서 가동되는 저실점 고효율 방어 알고리즘에 있다. 데이터상으로 드러난 리그 최소 수준의 실점과 높은 홈 경기 승률은 이들의 시스템이 상대를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하는지를 증명한다. 이번 경기는 안방의 지지력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되 지난 맞대결에서 노출된 역습 대처 알고리즘을 보완하여 확실한 승점 3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임할 것이다. 미토 홀리호크는 현재 조직적 협력 수비 기반의 인내 중심 시스템과 공탈취 즉시 전개되는 직선적 카운터 구조를 팀의 핵심 정체성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번 시즌 유독 많은 무승부를 기록 중인 이들의 강점은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방어 네트워크의 응집력에 있다. 특히 지난 4월 맞대결에서 선두 가시마를 상대로 승점을 따냈던 역습 전환 알고리즘은 여전히 위협적인 요소다. 이번 원정은 가시마의 파상 공세를 낮은 수비 블록으로 견뎌내며 상대의 실수 시퀀스를 유도하고 단 한 번의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실리적 타격 시스템으로 이변을 노리는 전략을 가지고 나설 것이다.
이번 15라운드 매치는 가시마의 기술적 질서 시스템과 미토의 물리적 저항 시스템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결국 가시마가 미토의 이중 수비 블록을 얼마나 조기에 해체하느냐가 관건이나 리그 최고의 공수 밸런스를 보유한 가시마 엔틀러스의 승리가 무게가 믿게 예상된다. 추천 배팅 홈팀 승 언더. 네 번째 경기 FC 마치다 젤비아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FC 마치다 젤비아는 이번 시즌 고강도 피지컬 기반의 실리 중심 시스템과 직선적인 롱패스 및 세컨볼 탈취를 통한 타격 구조를 팀의 핵심 정체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 3위에 위치한 이들의 전술적 강점은 특히 안방에서 가동되는 수직적 공격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드러난 리그 상위권의 경합 성공률과 안정적인 세트피스 득점 비중은 이들의 시스템이 상대의 빌드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파괴하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 경기장의 지지력을 바탕으로 중원에서의 물리적 압박 수치를 극대화하되 상대의 높은 수비 라인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배후 공간 침투 시스템으로 승점 3점을 정조준했습니다. 반면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현재 초공격적 지향의 하이 라인 시스템과 측면 윙백의 전진을 활용한 수치적 우위 확보 구조를 팀의 핵심 정체성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수비 불안으로 인해 동부 8위에 처져 있으나 이들의 강점은 여전히 강력한 공격 가속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데이터상 나타난 높은 평균 점유율과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 성공률 지표는 이들의 시스템이 상대를 박스 근처에 가두는데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번 원정은 마치다의 거친 압박 그리드를 세밀한 삼각 패스로 해체하고 높은 수비 라인이 노출하는 리스크를 공격적 지배 시스템으로 상쇄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나설 것입니다. 이번 15라운드 매치는 마치다의 파괴 중심 실리 시스템과 요코하마의 점유 중심 화력 시스템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결국 요코하마가 마치다의 물리적 압박을 기술적으로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나 최근 시스템의 완결성과 안방에서의 견고함을 고려할 때 FC 마치다 젤비아의 승리가 무게가 믿게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홈팀 승 언더.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창을 확인해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링크가 기재되어 있으니 클릭 후 입장해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코칭해드리겠습니다. 멤버방 입장하셔서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가와사키 프론탈레 대 도쿄 베르디.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이번 시즌 안정적 점유 기반의 유기적 패스 네트워크 시스템과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한 공간 창출 구조를 팀의 핵심 정체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5위에 위치하며 시스템적 재정비를 시도 중인 이들의 전술적 강점은 특히 안방에서 가동되는 기술적 지배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드러난 리그 상위권의 공격 지역 패스 성공률과 경기당 평균 60%에 육박하는 점유율은 이들의 시스템이 상대를 박스 근처에 가두는데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 증명합니다. 이번 경기는 홈 경기장의 지지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되 상대의 빠른 역습에 대비한 트랜지션 방어 시스템을 보강하여 승점 3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임할 것입니다. 도쿄 베르디는 현재 조직적 협력 수비 기반의 인내 중심 시스템과 공 탈취 즉시 전개되는 수직적 역습 구조를 팀의 핵심 정체성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4위를 기록하며 탄탄한 전력을 보여주는 이들의 강점은 상대의 공세를 박스 근처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로우 블록 방어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상 나타난 박스 안 실점 위기 최소화 지표와 원정 경기에서의 효율적인 득점 전환율은 이들의 시스템이 상위권 팀을 상대로 얼마나 끈질긴 저항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번 원정은 가와사키의 세밀한 빌드업 그리드를 촘촘한 수비 블록으로 견뎌내고 상대의 수비 라인이 전진한 배후 공간을 타격하는 공간 해체 시스템을 통해 원정 승리를 노리는 전략을 가지고 나설 것입니다. 이번 15라운드 매치는 가와사키의 기술 중심 지배 시스템과 도쿄 베르디의 질서 중심 저항 시스템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결국 가와사키가 도쿄 베르디의 밀집 방어 블록을 얼마나 조기에 기술적으로 해체하느냐가 관건이나 두 팀의 최근 공수 밸런스와 상대 전적의 팽팽함을 고려할 때 홈 이점과 시스템의 완결성에서 미세하게 앞선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신승이 무게가 믿게 예상된다. 추천 배팅 홈팀 승 언더. 여섯 번째 경기 가시와 레이솔 대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즈. 가시와 레이솔은 이번 시즌 안정적 두 줄 수비 기반의 인내 중심 시스템과 수비 성공 후 긴 패스를 활용한 직선적 타격 구조를 팀의 핵심 정체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9위에 처져 있으나 이들의 전술적 강점은 특히 홈에서 가동되는 로우블록 방어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드러난 상대의 공격 지연 및 가로채기 횟수는 이들의 시스템이 상대의 빌드업 흐름을 끊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경기는 안방의 지지력을 바탕으로 수비 라인을 극도로 낮춰 상대의 점유를 외곽으로 밀어내고 상대의 높은 수비 라인 배후를 노리는 역습 가속 시스템의 정밀도를 높여 승점 확보를 노리는 전략으로 임할 것입니다.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드는 현재 유기적 패스 네트워크 기반의 점유 지배 시스템과 중원에서의 삼각형 대형을 통한 공간 창출 구조를 팀의 핵심 정체성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승을 거두며 시스템적 완결성을 높인 이들의 강점은 90분 내내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클린시트 방어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데이터상 나타난 최근 경기 무실점 행진과 파이널 서드에서의 높은 패스 정확도 지표는 이들의 시스템이 공수 양면에서 균형을 찾았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원정은 가시와의 밀집 방어 그리드를 측면 윙백의 전진과 빠른 공 전환으로 해체하고 상대의 역습 시퀀스를 중원에서 조기에 차단하는 하이 프레싱 압박 시스템으로 승리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나설 것입니다. 이번 15라운드 매치는 가시와 레이솔의 질서 중심 저항 시스템과 우라와 레드의 기술 중심 지배 시스템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결국 우라와 레드가 가시와의 이중 수비 블록을 언제 기술적으로 돌파하느냐가 관건이나 최근 시스템의 안정성과 공수 전환의 정교함에서 앞선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드의 승리가 무게가 믿게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홈팀패 언더. 7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 대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은 1차전에서 한때 2대5까지 뒤처지며 무너지는 듯했으나 경기 막판 집중력을 발휘해 한 점 차까지 추격하며 홈에서의 뒤집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국내 리그 우승을 확정 지은 상태라 모든 전력을 이번 2차전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뮌헨의 가장 큰 강점은 홈구장의 압도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준 가공할 만한 공격력입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빠른 전환 속도입니다. 1차전에서 페널티킥과 날카로운 돌파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었던 공격진의 화력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다만 1차전에서 노출된 수비 라인의 불안함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상대의 빠른 역습의 뒷공간을 허용하며 대량 실점을 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경기에서는 보다 조직적인 압박과 수비 밸런스 유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골 차의 열세는 뮌헨에게 충분히 극복 가능한 범위이며 초반 선제골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쥐는 것이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반면 대회 2연패를 노리는 파리 생제르맹은 1차전 홈경기에서 무려 5골을 퍼붓는 화력을 과시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파리는 현재 전 포지션에 걸쳐 균형 잡힌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공격진의 개인 기량과 창의성은 유럽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1차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측면 자원들의 폭발적인 속도와 드리블은 뮌헨 수비진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파리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한 점 차의 리드를 가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 뮌헨의 공세를 받아낸 뒤 발생하는 배후 공간을 공략하는 치명적인 역습입니다. 중원에서의 점유율 컨트롤과 더불어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는 탈압박 능력이 뛰어난 미드필더진이 건재하다는 점도 큰 자산입니다. 다만 경기 후반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추격골을 허용한 부분은 경계해야 합니다. 뮌헨의 거센 홈 압박을 견뎌내며 경기 템포를 조절할 수 있다면 파리는 2년 연속 결승 진출이라는 대업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수비적인 운영보다는 누가 더 날카로운 창을 가졌는가를 가리는 화력 대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차전 5-4라는 스코어는 양팀 모두 수비보다는 공격에 강점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뮌헨은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 시작과 동시에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며 파리는 이를 역으로 이용해 빠른 측면 자원들을 활용한 카운터 어택으로 응수할 것입니다. 1차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난타전으로 전개될 것이며 2차전서 두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오버.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